억대 매출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마케팅적인 접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그런 모른 채로 업체한테 의뢰해 버리면 5천 원 주고 올릴 수 있는 별것도 아닌 1, 200만 원 쓰는 이상한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업체를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의 그러면 핵심 두 가지는 네이버, 인스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와 검색량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고객이 우리 매장에 찾아오게 만드는 다리입니다. 양재역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양재역 맛집이라는 거는 키워드인 거죠. 양재역 고기 맛집도 있고 양재역 회식도 있을 수 있고 양재역 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룸이 있으면 양재역 룸식당, 룸고깃집 다양한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모른 채로 그냥 업체한테 의뢰해 버리면 5천 원 주고 부른 체험단도 올릴 수 있는 별것도 아닌 키워드에 대표님들이 그거 한 4-5개 올려준다고 몇십만 원, 많게는 1, 200만 원 쓰는 이상한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데, 이걸 모르면 업체를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강의에 다 알려드릴 거고, 이걸 어떻게 확장하는지까지 제가 양식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검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량은 양지역 맛집 쳤을 때 몇 명이 이 키워드를 한 달에 검색하는지인데, 결국 그 검색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시장 규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수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검색량이 많은 곳에서 가치 있는 메뉴를 팔면 플러스 마케팅 역량이 붙으면 아웃풋이 80% 이상은 큰 이변 없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키워드라는 거는 고객의 정보 해소 욕구가 담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양재역에 가서 직장인 동료들하고 곱창을 먹고 싶으면 당연히 양재역 곱창 맛집이나 양재역 곱창집을 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담긴 그 단어인 거죠. 우리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대표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이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우리 매장으로 오는지 그 길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결국 핵심은 마케팅의 첫 번째 단추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모른 채로 마케팅 업체한테 뭐 하면 되나요? 어디다 상위 노출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은 대표님들이 당하는 이유에 가장 큰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요. 똑같은 200만 원, 300만 원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그 2, 300만 원 쓸 수 있는데 4-5배 성과가 떨어지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곳곳에 키워드라는 그물을 설치해서 내 매장을 노출시키고 소비자가 검색하게 유도하는 것이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 키워드는 블랙키위라는 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역 맛집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네이버라고 표시가 돼 있죠. 네이버에서 소비자들이 양재역 맛집을 검색하는 분들이 46,800명이 매월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검색량인지 아직 기준점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따 정확히 가이드를 드릴 건데 25,000명 정도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검색량의 단어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수요가 괜찮은 상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관된 키워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월별로 어떻게 검색하는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양지역에서 고깃집들을 가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1,910명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양지역 맛집에서는 아까 5만 명 가까이 검색했지만 양지역 고깃집을 검색했을 땐 1,900명이 검색하죠. 하지만 그 욕구는 좀 분명해졌죠. 이 분명한 욕구를 1,910명이 검색하는 겁니다. 이때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가 양지역 고깃집이라는 채널에 상위 노출이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1,910명 중에서 10%만 와도, 그러니까 190명만 와도 보통은 마케팅 전환율은 1%에서 2%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전환율은 보통 3에서 7% 가까이 늘어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는 1, 2% 전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검색량이 나오고요. 연관 검색어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월별로 검색하는 숫자도 나오고요. 요일별로 업종에 대한 수요, 이 메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도 대략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PC 말고 모바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비스라는 거를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요. 채팅창에다가 수원 갈비집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이렇게 검색량이 나와버립니다. PC에서는 290명, 모바일에서는 3,290명, 총 3,580명이 수원 갈비집을 한 달에 검색을 하신다.
키워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다양하게 분류하는 방식이 있지만 제 경험상 검색량, 즉 고객의 수요의 양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분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0건 미만은 소형 세부 키워드라고 저는 보통 보고 있고요. 중형 세부 키워드를 저는 5,000건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량 5,000에서 2만 건 사이를 중대형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검색량 2만 이상을 저는 대형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마케팅 대행 업체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수원 맛집을 검색했어요. 11만 5천 명이 검색을 하죠. 그러면 2만 명 이상인 검색량이죠. 그러면은 이 검색량은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이 블로그, 보통 과거의 대행업체나 실행사에서 이런 큰 지역 맛집을 잡을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그 한 키워드 잡는 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체험단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수원 맛집 아무리 줘봐야 노출이 될 수가 없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노출할 수 있는 정도는 상위 노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워 블로거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좀 많이 드리고 섭외하는 경우가 있고, 섭외해서 올리더라도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체험단들한테 그냥 이런 키워드를 주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마케팅은 남들 눈에 보여야겠죠. 밟혀야겠죠. 남들 눈에 밟히지 않는 거면 우리 매장에 안 오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안 오죠. 가끔 조금 어이없는 경우가 뭐냐면 본인 매장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매장을 검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이걸 검색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양재역 맛집, 양재역 고깃집, 양재역 삼겹살을 검색하는 거지, 무슨 방송을 탔거나 인스타에서 엄청 핫해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검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양재역 맛집을 검색하는 거죠. 양재역 고깃집이나. 자,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는 잡을 수 없는 키워드니까 블로그를 부를 때는 주로 소형 세부 키워드나 중형 세부 키워드를 어디에 줘야 되냐면, 제가 네이버에 수원 고깃집을 검색했을 때 이 블로거는 제가 일부러 섭외한 블로거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된 겁니다. 제목에 수원 고깃집이 있고요. 소갈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원 소갈비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똑같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죠. 그럼 저는 블로그 한 명한테 제목을 2개를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상위 노출을 한 거잖아요. 그쵸? 3, 4개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상한 제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키워드 2개 정도를 제목에 넣어달라고 블로그 분들한테 가이드를 만들어서 주면 알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제목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정해줄 때는 소형 세부 키워드나 중형 세부 키워드 정도까지 저는 주는 걸 권장합니다. 어차피 검색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욕구가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 노출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은 일반 체험단 분들은 한 10명한테 소형 세부 키워드를 주면은 보통 한 2명은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자, 그 정도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하는 우리 매장의 키워드 확장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키워드 유형이 나와 있고요. 키워드 조사하는 방법은 시단위 지역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이니까 수원 맛집이 있고요. 거기에는 검색량을 입력하시고요. 부분에는 이 키워드가 대형 키워드인지 중형 키워드인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맛집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구단위 맛집. 구가 없으시면 구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 직영점이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팔달구 맛집으로 했고요. 자, 동단위 매장 상권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매장이 위치한 그 동, 상권에 해당하는 동, 또는 그 상권 이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수원 월드컵점은 우만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만동 맛집이 되겠죠. 연무동이라는 곳이 옆 동네인데요. 옆 동네까지도 한번 넓히는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하진 않아도 되고요. 키워드를 많이 노출했을 때 옆 동네, 그 옆 동네까지 넘어가는 작업을 블로그 정도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주변 볼거리가 되는데요. 주변에 명소가 있거나 대학이 있으시거나 공원이 있으시거나 역, 산이 있거나 어떤 관광지가 있거나 어떤 숲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직영점 근처에도 이런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 주변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걸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차 끌고 10분 정도 거리에 이런 게 있다면 이 키워드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대 맛집인데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에 상위 노출되고 있죠. 저희 직영점이요. 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잡을 때는 블로그 제목에도 이 아주대 맛집이라는 게 발행이 계속 되고 있어주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그 정보 들어가시면 대표 키워드 5개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고깃집, 갈비 이런 거는
어차피 이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대, 경기대 이런 걸 입력하거든요. 대표 키워드. 그리고 나서 마케팅을 깔아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잡히기 시작하고 플레이스 점수가 좋아질수록 상위 노출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광교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까지도 저희가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단위 지역 업종 맛집이 있을 거예요. 또는 대표님 상권 업종 맛집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수원이고 제가 하는 업종은 갈비이기 때문에 저는 업종을 갈비라고 입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목을 줄 때는 수원 갈비를 주는 것보다 수원 갈비 맛집을 주시면 수원 갈비도 잡을 수 있는데 블로그 지수가 낮다면 수원 갈비 맛집은 잡았지만 갈비는 못 잡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내가 파는 대표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대표 메뉴. 저희는 돼지갈비가 대표 메뉴인데 이게 양념갈비라고도 보통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나 보조 메뉴가 있는 경우는 그것도 다 잡아도 됩니다. 저희는 소갈비나 소갈비살, 소고기라고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사이드 메뉴에 샤브샤브와 간장게장이 있어서 샤브샤브와 간장게장 맛집을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단위 지역 영업시간 맛집도 있어요. 시가 아닐 경우에는 동이나 상권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영업시간, 우리 점심 맛집, 점심 특선, 이용 동기가 있습니다. 밥집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의 어떤 이용 동기도 있을 수 있고요.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이용 동기가 있겠죠. 그럼 수원의 모임, 오늘 회식을 하고 싶어. 그럼 수원의 회식, 이런 이용 동기가 있을 거고요. 사실 3년 전에 없었던 키워드인데 코로나가 시작된 3년 전부터 발달한 키워드가 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아는 사람만 솔직히 이거 잡고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잡고 회식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장이 건강한 컨셉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몸보신이나 보양식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강식 키워드는 보통 7월이 절정이고요. 8월은 7월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검색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샘플 양식과 원본 양식은 제 강의 자료와 함께 전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